일반적이지 않은 차량,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차량. 자, 바로 그 이유는 뒤에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인공은 소나타입니다. 자, 스마트키, 그리고 정품 내비, 자, 통풍 및 열선 시트, 후석은 열선만 지원하고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MS 공기압 경고장치, 아마 이 당시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면 TPMS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티 패키지에서 묶음 옵션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왜 잘 아느냐, 13년 전 2011년 말에 정확히 13년 됐죠. 그때 이 차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신차로 완전 풀옵션으로 출고를 해서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 바로 이 차인데요. 이와 같은 차, 색깔만 다르지 옵션, 엔진 전부 다 똑같은 3,300만원짜리 풀옵션. 소나타가 3,300만원이라면 당시에 13년 전이라면, 자, 그때 그랜저 HG가 나왔죠. 그랜저 HG의 2.4에 어떤 웬만한 2.4보다 더 비싼 편의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나타가 흔하죠. 흔하지만 왜 흔하지 않느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소나타가 이 가솔린 모델에서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2.0 170마력대 노멀, 아마 처음에는 160마력대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누 엔진으로 바뀌면서 조금 올라갔을 건데, 자, 일반적인 노멀 소나타가 있었고, 같은 2000cc지만 2.0 터보가 있었습니다. 터보가 나오기 전에 2.4 GDI 직분사 엔진으로 이제 201마력 정도 되는 그 엔진으로 처음에 나왔었고, 2.4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2.0 터보가 나왔죠. 이때부터 아마 다운 사이징의 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4를 단종을 시키고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현재 타고 있는 이 소나타 2.0 터보입니다. 자, 보충 영상 보시면, 자, 일반적인 노멀 소나타와 이 2.0 터보의 소나타는 이름만 같다 뿐이지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단 터보 하면 떠오르는 거 고성능이죠. 자,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릴도 물론 다르지만, 자, 후면에서 볼 때는 이 듀얼 배기구, 일반적인 이 노멀 소나타는 배기구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뒷범퍼 밑으로 이제 숨어서 한쪽만 있고, 이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이 고성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머플러 팁으로 이루어져 있죠. 타원형으로. 그러면서 듀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분히 고성능을 암시하기엔 충분하죠. 자, 엔진 약 100마력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소나타 대비. 토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혀 다른 차, 바로 이 성능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과 미션만 다르냐, 미션도 이제 같은 6단이지만 허용 토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성능에 걸맞는 같은 6단 미션이지만 대형 미션, K7 3.5에 들어갔던 고배기량이 얹혀졌던 그 미션이 이 소나타 터보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멀에는 이제 일반적인 6단 미션이 적용이 되었고, 터보 모델에만 좀 더 이 용량이 큰 대용량 6속 미션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어비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이 K7의 것과 굳이 이제 차이점을 꼽는다라면,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터보니까 당연히 인터쿨러가 추가가 되었고요. 피스톤도 좀 다르고, 브레이크 용량도 다릅니다. 서스펜션도 다르고요. 이 터보 모델에는 후륜 측 로우암이 알루미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나타와 또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신차로 구입을 해서 정말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스펙 2012년식 YF 소나타 F2.0 터보 최고급형. 자, 신차 가격 3,300만원짜리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 13만 8천 킬로입니다. 주행거리는 딱 연식에 맞게 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연식 대비로는 작게 탔죠. 보통 1년에 2만 정도 평균 본다라고 가정하에 20만 킬로가 넘어야 정상인데 13만 8천 뭐 14만 킬로 안쪽이라면 키로수는 정말 짧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카메라가 우선 있는데요. 일단은 카메라 지나고 나서 풀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 그 감성이 되살아날 것 같은데, 자, 카메라가 지나치고, 야, 역시 터보입니다. 자, 이 가속력,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터보는 이 맛에 탑니다. 역시 살아있네요. 아직까지는 현역이네. 이 차 타다가 어지간한 차 못합니다. 이 2000cc 엔진이 3500cc 엔진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 K7 3.5보다 빠르고요. 자, 제네시스로 BH로 예를 들어 볼게요. MPI 버전. 자, 330과 380 두 가지로 나뉘죠. 330 자체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와 대적하려면 3.8 정도가 와야 되는데 그 3.8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시속 250km 구간까지는 이 차가 제네시스 BH380보다 더 빨리 도달을 합니다. 실제 이 차가 이제 250까지 나갑니다. 더 나갈 수 있는데 이 ECU 프로그램상 250이 조금 넘어가면 속도 리미트가 걸려요. 일부러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안전상. 만약에 속도 리미트를 푼다라면 자력으로 270km까지는 갑니다. 충분히 가오도 남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재미있게 타고 싶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몇십만원만 투자를 하면 ECU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U 매핑을 하게 되면 ECU라는 건 이 사람으로 치면 두뇌죠. 이 차 이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탈거를 해서 이제 ECU 매핑을 합니다. 뭐 데이터 매핑도 있고 실차 매핑도 있는데 매핑을 하게 되면 271마력에서 780마력은 올라갑니다. 그럼 340에서 350마력 정도가 되죠. 엔진 마력이. 제가 그 당시 탔을 때 엔진 마력이 한 350마력까지 올렸었고, 이 다이나모 휠 마력으로 책정했을 때는 304마력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엔진 마력이 350마력까지 뽑았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인피니티 그 잘 나간다는 G37 3700cc V6 그 차가 무겁지가 않아요. 되게 가벼운 차체인데, 가벼운 차체에 3700cc 엔진을 얹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330마력대에 그 차량과 달렸을 때 비등비등합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바뀌고요. 물론 순정 상태로도 꽤나 빠르지만 제네시스 3.8만큼 오히려 그보다 시속 250km까지는 더 빨리 도달하니까 굉장한 성능이죠. 매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필요도 없지만 조금 더 내가 재미있게 타기 위해서 매핑을 한다라면 전혀 다른 차가 된다라는 거, 그만큼 잠재력이 뛰어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속도 내는 걸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너 만족도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소나타 기준이 아닌 소나타 터보 기준입니다. 자, 오너 만족도도 뭐 간간히 연비 빼고는 다 좋다, 연비가 조금 아쉽다라는 글귀도 보이긴 하지만, 자, 연비는 결국 운전자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더 밟으면 더 먹는 거고, 천천히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신다라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5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니까, 이 고성능 차를 탄다고 맨날 주구장창 밟고 다니는 건 아니죠. 카메라도 많을 뿐더러 평상시에는 천천히 타다가 가끔 한 번씩 내가 즐길 때 이제 그때 스피디한 주행을 한다라면 그렇게까지 연비가 막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고배기량 차보다는 이 차가 연비가 좋아요. 다운 사이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000cc이기 때문에 세금도
현재는 50% 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차량입니다. 1년에 20만원대 6개월에 10만원대면 충분하니까 어떤 유지비도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간만에 YF 소나타 터보를 타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뒤에 LF 소나타도 터보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245마력으로 기존 YF 소나타보다 출력을 조금 뒤튠 시켰어요. 이제 연비라든지 이제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충족하기 위해서 약간 실용 구간 위주로 튜닝을 하되 출력 자체는 좀 줄었었는데, LF 소나타 터보도 이 차에 비비지는 못합니다. 이 차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과속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속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타는 건 아니니까 간간히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 뻥 뚫린 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밟아 준다든지, 이제 추월 가속을 할 때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내 앞에 있는 저 차를 앞지르게 한다든지 추월을 하고 싶을 때 악셀레이터에 조금만 힘을 가해주면 원하는 그 지점으로 추월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추월 가속력 또한 빠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는 일반 순정 서스펜션에서 조금 더 강화를 했어요. 우리 차주분께서 사제 서스펜션으로 교환을 해 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소나타 차고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승차감을 막 이렇게 해칠 정도는 아니고, 이 높은 성능에 걸맞는 튜닝을 한다라는 건 이제 차주분의 취향이고 개성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존중을 해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그냥 가끔 한 번씩 타시는 분이라면 일반 순정 서스도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노멀 소나타보다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온 서스펜션이 이제 장착이 돼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중고차로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BMW 3시리즈, 5시리즈 어지간한 이 무난한 그런 차량들보다 이 차가 훨씬 더 빨랐고요. 수입차 잡는 킬러라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능인지 당시에는 굉장히 출중한 그런 성능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도로에 다니는 어지간한 차량들보다 이 차가 빠릅니다. 그랜저 HG에 들어갔던 3.3 그 290마력대 엔진 있죠? 그 차와 비교하더라도 이 차가 조금 소폭 더 빠른 수준이니까, 자, 3.3리터, 3.5리터 엔진까지 커버가 가능한 바로 이 2.0 소나타 터보 충분히 매력 있죠. 남들 이제 배기량대로 이제 3000cc 넘어가면 세금이 비싸죠. 비싼 세금 내면서, 자, 이 차는 세금이 싸면서 그 차보다 더 빠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이제 하체 점검 한번 해보고요. 소모품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가성비 뛰어난 이 소나타 터보 하체 상태는 어떤지 한번 구경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